최근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재선을 코앞에 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텐데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2라운드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한 트럼프에게 최근 자꾸 변수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무역 갈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 문제와 안보리 결의안 위반 등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끊임없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아베에게 일종의 경고이자 동시에 달래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절박합니다. 반대 진영인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인종 문제로 공격하고 있고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리 안심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성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경제와 북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를 보면 미국은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경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통계가 잡힌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연임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한 대통령은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41대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해의 경제 성장률보다 재선을 진행한 해의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에서 승리하며 지지율이 한때 9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 집중한 나머지 경제정책은 실패하였고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결국 재정 문제로 뉴욕시에 증세를 단행하였고 빌 클린턴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였었죠.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명언을 남기며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결국 부시를 꺾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즉 트럼프에게는 재선이 진행될 예정인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은 중국과 경제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임에도 트럼프가 끊임없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바탕으로 최근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의 유가 컨트롤에 미국 경제가 휘둘리지 않는 안정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 체력, 셰일가스가 가져다준 안정성이라는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을 코앞에 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본이 자꾸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인데요.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일 양국 사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제재에 이어 2차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해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과 가까운 주변국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한국이 반독점하고 있는 D램 반도체의 수급 차질이 생긴다면 미국의 대형 IT 업체들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제재 조치 이후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한 논란이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D램 반도체 가격은 상승 전환하였죠. 미국의 마이크론만 가지고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입장에서 공들여 막아놓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허용하는 것 역시 원치 않는 그림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줄곧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긴장 완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의 감소를 본인의 성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북한이 훨씬 대화의 장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눈치를 보이며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남한의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최근 3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했으며 이 같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정상회담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북한과의 협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본인의 성과를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강경하게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협상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최대한 별일 아닌 듯 넘기며 북한의 도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속마음이 진짜 트위터에 올린 글처럼 관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자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 문제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언급하며 이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합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 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미국 내 트럼프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북한에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각을 직접 아베 총리에게 전했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경고이자 한편으로는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일본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달래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코앞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청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전쟁이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위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슈를 끊임없이 이용해야 하는데 트럼프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으니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일본의 제재 조치를 두고 트럼프에게 사전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포치를 선언하는 등 의외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는 최악의 한일 관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한국이 주 생산국인 디램 반도체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 전환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자 트럼프도 계산에 없던 동북아시아의 불확실성에 피곤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필요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입장의 차이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전까지 한반도가 조용하길 원하는데 아베는 끊임없이 한반도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죠.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도 일본의 한국 무역 제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 연구실장은 8월 14일 뉴저지에서 열린 한일 무역 전쟁의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악화는 미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이용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성격상 딱히 이득될 것 없는 한일 무역 갈등의 직접적인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한일 무역 갈등이 자신이 진행하는 미중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견제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한일 양국의 방위비 증액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얼마 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일본이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이유로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트럼프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거절하고 또다시 북한 문제를 이슈화시킨다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일 무역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던 미일 무역 협상은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거액의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면서 다시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8월 13일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무역 마찰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을 목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거액의 농산물 구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북한, 나아가 미국까지의 문제이지 일본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이 북한을 언급하는 저희가 아베 정권의 이득 때문으로 보이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과연 아베 총리가 트럼프의 요청에 앞으로 북한 관련 문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